반갑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CES 2025에서 젠슨 황님,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님께서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 연설에서 나왔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요동을 치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관련주들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CES 2025 젠슨 황 블랙웰 들고 무대 행진,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공개했다. 그래서 뭐 부제들도 보게 되면 기조 연설에서 피지컬 AI 시대 개막을 선언을 했고요. 또 AI가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시키겠다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자율주행과 로봇, 제가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문이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 통합하는 차세대 AI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1억 대 자동차 생산 모두 자율주행 가능할 것.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단순 테마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 구간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도요타, 루시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이 파트너십을 좀 발표를 했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젠슨왕님께서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양자 컴퓨팅과 로봇과 관련돼서 미래 먹거리로 선점을 했고 대대적인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자 컴퓨팅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상호작용,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좀 선언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AI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것을 또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이제 코스모스는 2천만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학습해서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자, 이 플랫폼은 중력, 마찰, 관성과 같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3차원 공간에서 물체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을 생산하고 로봇을 학습시키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봇 중력이라든지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량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들고 옮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중력이 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움직일 때 관성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결 플랫폼인 이 옴니버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옴니버스는 물리 기반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디지털 트윈에 대한 테마가 잡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코스모스와 옴니버스를 연동을 해서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의 AI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차량들이 이렇게 막 그 도시를 똑같이 따다가 신호 시스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을 운행을 시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자율주행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도 있고 실제로 이 도시 환경에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상에서
실행을 해보고 실제 좀 도입을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율주행이나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할 때도 뭐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실제로 하기는 어려우니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HBM 뭐 아니면은 반도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실제로 생산을 해보면서 수율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또 조금씩 개선을 해서 수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공정 그대로를 형성을 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때 수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혹은 뭐 분량 어디서 어떤 분량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고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연동을 하게 되면 현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 그래서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의 훈련 데이터를 얻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창고 내 로봇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AI 에이전트가 여는 새로운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뭐 내용들도 있는데 신제품을 또 공개했죠. 이제 RTX 이제 그래픽 카드 5090을 또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마이크론의 칩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GDDR7 이거를 탑재를 했다. 삼성과 이제 SK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 마이크론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차익이 뭐 조금이지만 아주 큰 영향은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마이크론 관련주, 뭐 소부장 관련주 해서도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 기존의 뭐 파트너사라든지 혹은 지금 뭐 시간외를 보면은 KN솔과 같은 또 액칭냉각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장중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 주된 내용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초기에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또 있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디지털 트윈을 좀 담당하고 있는 독일 지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과 함께 이 공정 자동화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번 엔비디아 관련주, 뭐 디지털 트윈 관련주가 아니어도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로봇과 또 스마트 팩토리가 항상 같이 연관 지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역시나 이삭 엔지니어링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이에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새내기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5,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죠. 오늘 8%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기업도 애초에 이 기업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3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근데 국내 최초로 레벨 3 디지털 트윈을 좀 구현을 한 그런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전자에 또 공급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서 엮인다는 거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AI 관련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비전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디지털 트윈 구축에 대한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보시면은 최근에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는 자리까지 올라왔죠. 게다가 추세가 지금 우하향 추세였는데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같이 보시면 되겠죠. 4,500원 구간만 뭐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오늘 상한가지 간 종목이 있어요. 제가 또 공개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을 또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는데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좀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중복되는 뭐 기업들이 있어요. 오늘 C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크게 상승을 보였다가 말았는데 이 기업도 지금 양자랑 새롭게 또 양자 쪽으로도 편입이 됐고 이전에도 디지털 트윈으로 관련돼서 또 엮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들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장기 이평선 구간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노뎁이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또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한 바 있었던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 올랐었던 내용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이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사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웨이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브 컴퍼니, 뭐 핀텔, 그 다음에 뭐 파인 디지털, 요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요 기업들은 좀 부가적으로 혹은 이게 후발주자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엔비디아 열풍이 다시 한번 불면서 마이크론 관련주 혹은 엔비디아 파트너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막 기조연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꼭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